Thank you for the 네, 영상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시대의 항공보건 안전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저의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빌 나우미 아이카오 항행위원장님이십니다. 나우미 항행위원장님,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중요한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세션 2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보건 안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저희는 5분의 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손경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사무관님께서 이제 나와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코로나19 영향 운항 리스크 감축을 위한 항공기 안전 운항 대응 지침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자분은 유럽항공안전청 중국 및 북아시아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그 세 번째 연자분은 하산 사히디 항공안전재단 대표님이신데요. 항공 여행에서 코비드19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층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네 번째 연자분은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권순만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안전과 항공회복의 밸런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연자분은요. 이형민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이신데 항공회복 추진 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많은 얘기하지 않고요. 연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경화 사무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Thank you, Mr.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함께하신 샤이디님 그리고 권리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손경화 사무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정책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우선 모든 항공 전문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서 싸우고 또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항공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첫 번째 환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1월 19일 이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1차,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3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확진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90% 정도 국제적인 항공 운항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지만 지금 항공사의 지금 50% 정도의 직원들이 지금 휴직 중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코로나19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특히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공기를 이용을 했다, 즉 국경 간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 14일 동안의 격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질의 대기질 보장 시스템 덕분에 지금 굉장히 안전한 환경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한적인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또한 다국적인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또한
비행 중에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비행 중에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숨을 쉬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제한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공 당국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승객도 그리고 또 이 캐빈 크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내에서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항공 운항사들과 그리고 승객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객, 크루, 그리고 칵핏, 캐빈, 그리고 또한 항공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과 규제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권고 사항을 WHO 아이코어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항공 운항사들이 최대한 운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연하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혹은 로드 팩터나 그리고 또 항공기 운항 시간에 맞춰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리스크 관리도 또한 공중보건과 함께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프로토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승객들은 손을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경우는 탑승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승하기 전에 체온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공 그 공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빈 크루 같은 경우에는 PP 이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운항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중에 그 승객들과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 동안에서의 그 안전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일간의 격리 조치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저희가 칵핏과 그리고 캐빈에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도착지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승무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체적으로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항공의 그 공기 질과 관련된 시스템도 표준에 맞게끔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도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격리 조치에 잘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잘 따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로 하는 캐빈 룰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들만 사용을 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플라이 크루 같은 경우에는 방역과 이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그 특정한 그 크루의 그 증상에 대비해서 모든 필요로 하는 대책을 해야만 될 것이고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ATC 등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이 크루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 캐빈 크루들이 모두 다 지켜야 되는 지침이 있는데요. 역량을 구축해서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승객들과 그리고 특히나 무증상 승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도 케어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 유니버설 키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오버 기간 동안에 이 지침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두 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모두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신이 곧 나오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항체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 그리고 또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우리 산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점점 더 경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내에서의 격리라든지 혹은 이 플라이트 그 크루들의 그 안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가지고 항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WHO나 아이코와 같은 국제 기구들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Kyungawa.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요, 이제 하비에르 비세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하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좌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시간으로 아마 맞춰져 있을 텐데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의장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럽 항공 안전청에서 나왔는데요. EASA 저희 유럽에서는 유럽 항공산업 안전청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에어버스라든지 에어버스 헬리콥터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제품들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관리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면허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또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심각하긴 한데요. 계속해서 협력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생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협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MA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KMA 프로그램도 우리가 훌륭하게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좀 전에 연사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승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럽의 규제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국토교통부와 저희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된 규제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전 세션에서도 이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필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항공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됩니다. 유럽은요 27개 국가가 하나의 통합된 지역에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왕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행 규제가 있으면 굉장히 큰 차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위원회에서는 이 여행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조화롭게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러를 보면요, 산업의 안전한 재개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뭐 감염이 되어서 뭐 직접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죠. 직접 감염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산업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개는 물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요, 이제 건강 조치, 보건 조치들의 이행, 도입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다든지 뭐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필러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는 디지털 패신저 로케이터 폼을 출범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유럽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EPLF라고 부르는데요. 유럽 회원국들이 서로 그 승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자 추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가지고 EPLF를 가지고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와 함께 EASA, ECDC 항공보건 안전 프로토콜을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요. 특히 검사 시행이라든지 격리 조치와 관련한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보건 당국과 함께 일을 하면서 조화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ASA와 ECDC가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리스크 포트폴리오와 경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자료인데요. 또 뭐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일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항공기가 운휴 중인 항공기들 다시 운항 재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20, 30%가 아니라 80, 90% 복구, 우리 모든 항공 승무원들, 직원분들 안전하게 다시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 지침들이입니다. 뭐 접근 방식을 통일한다든지, 이제 지금은 창고에 비행기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안전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운행 재개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의 강건성을 추구하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툴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들을 종합해서 지침서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조금 전에 이아사하고 ECDC가 협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항공보건 안전 프로토콜을 같이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공보건 안전 프로토콜은 5월 달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이 도입할 수 있는 권고 사항들이고요. 이미 여러분들 이제 공항을 가 보면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전 발표자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특히 유럽에서 우리가 지키는 규칙들인데요. 뭐 가령 열 체크를 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구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승객들은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가, 이런 걸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업데이트가 또 되었습니다. 일부 항목들은 수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부속서 검사 시행과 관련된 새로운 부록 자료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전 지침들, 가이던스 지침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항공산업 종사자분들 중에 이게 여객기에 이제 화물을 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객기를 이렇게 수정해서 개조해서 화물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지침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지금 항공산업에 맞게, 실정에 맞게 안전한 항공 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전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조금 전에 검사 시행과 관련된 새로운 부속서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요. 검사 시행과 격리 조치에 대한 것인데, 이런 문서를 최근에 유럽에서 발간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2차 웨이브, 2차 전염에서 이제 복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간했고요. 이 지침서를. 그래서 유럽에 이제 2차 전염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복구되고 있는데, 지역 감염에서 이제 더 협소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접촉자 추적을 통해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여행객을 고위험군으로 보는 이런 시각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밀접 접촉자와 이렇게 이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여행객을 분류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너무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여행객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적습니다. 일반 대중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지침을 발간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보시게 될 것은요, 위험 수준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을 평가합니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갈 때 예를 들어 반대로 높은 위험 지역에서 낮은 위험 지역으로 갈 때 격리 조치라든지 시험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리스크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지역끼리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된 조치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잠깐만요. 네. 유럽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산업이 이 지침을 수용하고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만
마련하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회원국들이 법규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산업이 이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항공산업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항공산업계에서 우리가 마련한 지침들, 권고사항들을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고요.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비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저희가 이 100개 이상의 멤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참여자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 항공 산업에서 우리가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산업계의 목소리도 듣고 피드백을 통해서 또 개조하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 나갑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백신 운송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운송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백신 운송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그 지침서를 가지고 안전하게 백신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하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여행에서의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층적 접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항공관광 회복 전략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요. 그리고 모두 저희 동료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팬데믹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FSF에서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협력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긴급성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파트너들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의 코로나19 역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국제 지역적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 패널 분들께서 설명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이 재단에서는 몇 개의 문서와 그리고 또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항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감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제 파트너들과의 노력 그리고 아이카와의 노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넣어서 다층적인 접근법을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항공사의 위생 그리고 또 승객의 행동 그리고 또한 공항 위생 그리고 또한 항공 기내에서의 공기 질과 관련된 내용들로 나눈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료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항공사들에서 여러 절차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아타에서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관행을 실제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컨택트 체크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것, 즉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딩 역시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인플레이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빈 청소 역시 더 빈번하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크루에 대한 트레이닝도 더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지침들이 계속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UV 라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방역을 하는 등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핸드 사니타이저 즉 손 세정제가 공항 전반에서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렉시글라스 쉴드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항 내 레이아웃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항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스크리닝 절차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ACI라는 그 헬스 어크리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항들의 그 보건 정책들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캐빈 에어 퀄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공기 질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공기 순환이 2, 3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파 필터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걸러내는데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어플로우 자체가 이제 천장에서 이제 플로어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퍼지는 것을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즉 유동체 다이나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더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OEM은 에어라인, 즉 항공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효과적인 그 청소 그리고 관련 절차와 기술 등을 지금 계속해서 접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보건과 여행과 관련된 그 규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손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여행객들 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여행객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경우에는 여행을 하지 말자. 그리고 자신의 위생을 잘 챙기자.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토론에서 또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객들의 역할이 이 생태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의 여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미 잘 토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잘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잘 협력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죠. 공항, 항공사, 그리고 국제기구 등이 있고 그리고 또 규제당국과 보건당국들이 모두 다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을 해야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곧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공 운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행사를 개최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Hassan.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하산. 다음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만 교수님이시고요. 권순만 교수께서는 공중보건 안전과 항공 회복의 밸런싱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미팅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비행기는 자주 탑니다만 항공 산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보건 경제학자로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산업계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캐빈 환경이라든지 공항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공중 시설에 비해서 안전하거든요. 공항이라든지 비행기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제 3차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3차 감염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꺼리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공항, 미국에 있는 공항이 똑같겠지만 아무도 뭐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 뭐 한 국가 예를 들면 미국에 이렇게 여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안전해질 때까지 모두가 안전해야지만이 이게 다 안전한 거잖아요. 이 글로벌 환경, 글로벌 지구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니까요. 그래서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코로나19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재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나 너무 또 과대하게 평가를 해서 불합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올바른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코로나19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보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로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사람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코로나19로부터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생명도 살리지만 직접적으로 생명도 살리지만 생계도 살려야 합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 사회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를 제대로 계산하고 증거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용 가능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중의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위험을. 제로 리스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큰 비용을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격리 조치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만 격리해도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런데 조금 이런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그것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부담 또는 항공산업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없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증상이 있는 또는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검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 이제 연세대 이형민 교수님께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PCR 기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수월한데 그런 PCR 검사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공 산업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사 체제가 필요합니다. 뭐 항원 검사, 아주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할 수가 있거든요. PCR이 의학적으로는 장점을 발휘하지만 그냥 확인하는 경우, 그냥 이 환자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수월함 또는 뭐 비용 측면에서 이런 신속 항원 검사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거든요. 공항에서 뭐 또는 도착 후 또는 출국 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속 항원 검사가 매우 비용 효과적이고 이제 실효성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PCR이 병원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편적으로 그냥 항공산업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검사로서는 이런 항원 검사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 간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서 연사분께서 한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협력의 중요성 서로 국가 간에 조율해야 되고 뭐 이게 입국 절차라든지 국경 통제가 조화로워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각 국가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안전해야지만이 사실 진정한 안전함이 얻어지는 것인데 과거에는 일부 국가들이 같이 이제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균형 그리고 사회 인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소득 국가들이 저소득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명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소득 국가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백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지원책을 꼭 제공해야 됩니다. 이 저소득 국가들 상대로요. 이 저소득 국가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다른 그 고소득 국가도 완전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소득 국가는 더 많이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백신 보급에 있어서 저소득 국가들을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항공 산업을 복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Q&A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 다음은요. 이형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희에게 항공 회복 추진 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형민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TF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항공 회복 추진 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6,7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받은 바가 있으며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요,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확진자 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0.01에서 1367로 그러니까 100만 명당의 신규 확진자 수가 0.01에서 1367로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배도 넘게 훨씬 더 격차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이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전파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증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증상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온이 너무 높거나 혹은 뭐 기관지나 이런 식으로 그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정도의 아주 경미한 그런 증상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한 20%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거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 환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초기 단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초기부터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환자들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트래킹과 그다음에 진단 검사, 그다음에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입국자를 막아야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결국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국 후에는 격리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각 국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에 대해서 다르고 그다음에 항공사의 목적도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뭐 12월부터 백신이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대비된 단계 자체도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이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확진자 수가 별로 없는 국가들의 경우는 해외 유입자가 발생해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입국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낮다. 그러니까 입국자로 인한 감염이 낮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그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끔 레벨을 나누면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감염 사태가 그렇게 많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책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자가 격리라든지 혹은 그 터미널에서 그리고 탑승 전에 테스트를 하는 정책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자가격리라는 이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일 안에,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3일 안에 가장 심각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안에는 이제 또 증상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5일에서 10일 안에 또한 절반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 시간 자체를 그 테스트와 함께 조정을 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기간 자체를 14일에서 10일로 줄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10.7%의 리스크를 중간값이 우리가 이제 밝힐 수 있는 게 10.7%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아마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조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 격리 기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저는 공식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테스트와 백신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테스트 전략에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이 인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리테스트와 백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격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자가 격리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혹은 탑승 전에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된다면 격리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기술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촉박한데요. 어쨌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송경화 사무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이제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슬라이드 띄워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객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90% 급감했습니다. 저희 이제 국제 여객 수요가 90% 급감했는데요. 그리고 50% 정도가 항공 운송 부문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이제 더 큰 부담을 이제 안고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Just to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비아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과 그리고 회복 간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코로나19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비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딱 비교를 하기보다는요. 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항공기에서는 저희가 2, 3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병원에서 10분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접성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옆에 있는 경우에 너무 가까워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좌석을 좀 떨어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이 앞에 앉아 있을 때 또 마스크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연구가 있진 않지만 만약에 그 마스크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서의 전염성이 높다라든지 그런 전염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전과 그리고 또 항공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공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희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멘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항공업계에서는 아주 감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 항공기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카오와 같은 기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avier.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하비엘. 하산도 이 질문을 답변하고 싶어 하겠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텔레비전에서 질문인데요. 승객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을 할 때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층적인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이 패널에서도 그렇고 이 전 세션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솔루션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도입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같이 해서 다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승객들은요,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체 이제 항공 생태계에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 룰, 황금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승객들도 이것을 준수한다면은 스스로를 지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대한 하고 그리고 여정을 하면서 말이죠.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철칙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지켜주신다면 더 안전하고 더 위생적이고 더 좋은 여행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here a question. 네, 그다음으로 이 박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만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항공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스 사이언스 측면에서 보셨을 때 어떤 걸 더 해야 할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항공기 내의 환경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기내에서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 다른 국가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를 도울 때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트립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출장을 가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여행한 것 자체를 좀 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빈 안에서, 그러니까 기내 안에서의 감염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크리틱한 그런 상황,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그 증거 기반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제한을 두면 사람들의 이동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 경제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일을 하나요? 그리고 또 그냥 피로감만 늘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코로나19 정책을 보면 많은 정부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지금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Soman. In this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은 같은 기조로 정부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영민 교수 또는 뭐 손경화 사무관님께 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부 노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정부는 산업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정부 측에서는 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승객을 위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소통을 통해서 보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기구들하고도 뭐 사례 경험 공유를 하고 있고요. 뭐 이아사라든지 이런 또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형민 교수님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코로나19 방향은요. 코로나19 환자를 최소화하는 건데요. 코로나19 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19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방향이고요. 네, 저희 한국의 전략은 그런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시작하면 끝이 있는 바이죠. 그래서 이번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 세션이 있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2017년에 한국에 간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5차 회의를 부산에서 가진 바가 있었거든요. 다시 부산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세미나에 가서 또 많은 분들과 배운 교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팬데믹
팬데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요, 네, MC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더레이터님 감사합니다. 세션을 이끌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사분들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도 감사합니다. 세션 2는 여기까지입니다.